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똘레랑스 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세기 초기에 활약한 독특한 예술가, 두둥실 날아오른 사랑과 희망의 화가 마르크 샤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샤갈의 작품은 과감한 색채와 아주 몽환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크 샤갈은 러시아 태생의 화가입니다. 그의 작품은 동시대 예술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샤갈은 많은 장르의 예술에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샤갈은 자신의 작품이 어떤 예술운동과 연관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자신의 개인적인 상징 언어만이 자신의 스타일이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회화 양식은 표현주의나 입체파, 추상미술과 같은 혁신적인 예술운동을 참고하고 있으면서도 독자적인 화풍을 개척하였고 초현실주의 작가로 분류되기도 하나 어떤 유파에 확실히 속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의 독창적인 미술 세계가 완성되었습니다. 샤갈의 그림만 본다면 그가 풍족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마르크 샤갈은 1887년 러시아 제국, 현 벨라루스의 작은 도시 비텝스크에 있는 유대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에서 유대인은 정부가 정해준 곳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도 좋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샤갈의 어머니는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그림을 좋아하는 아들을 공립학교에 보내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머니가 없었다면 눈부신 재능을 쥐고도 소일거리만 하다 잊힐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어떠한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에 따라 사람의 얼굴을 그려선 안 됐습니다. 그러나 화가로서 샤갈은 해당 규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결국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악수를 거절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20세기를 대표한다고 평가받는 화가에게 이런 시절이 있었다는 점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1906년 샤갈은 러시아 제국 수도이자 예술의 중심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갔습니다. 1908년부터 2년 정도 짜반체바 미술학교에 다녔습니다. 샤갈은 레온 박스트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박스트도 유대인이었는데 그 시절 러시아 제국 황제 니콜라이 2세의 작업 의뢰를 받을 만큼 성공한 예술인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레온 박스트의 작품입니다. 1909년 여름 끝자락, 샤갈은 친구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벨라와 만났습니다. 막 20대가 된 샤갈은 벨라에게 홀딱 반했습니다. 크고 검은 눈과 진한 갈색 머리, 부드러운 얼굴의 그녀는 그가 꿈꾸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녀의 검은 눈은 얼마나 크고 둥근지 그것은 바로 나의 눈, 나의 영혼이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소년 시절의 나도, 현재의 나도, 미래의 나도 모두 알고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야말로 내 운명의 여인, 아내가 될 사람임을 알았다. 샤갈은 벨라와의 첫 순간을 이렇게 돌아보았습니다. 훗날 벨라와 샤갈은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1910년 샤갈은 프랑스 파리로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샤갈은 파리와 사랑에 빠졌죠. 파리를 두 번째 고향으로 품었습니다. 샤갈의 작품 창문을 통해 본 파리에는 샤갈이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 받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식 이름 마르크 샤갈은 이때 탄생했죠. 그의 본명은 모이셰 하츠켈 레프 세갈입니다. 파리에서 샤갈은 피카소에게서는 큐비즘, 앙리 마티스에게서는 야수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파리에서 샤갈은 피카소에게서는 큐비즘, 앙리 마티스에게서는 야수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샤갈이 파리에서 그린 나와 마을은 원과 삼각형, 사각형 등 기하학적 구성으로 짜여 있습니다. 동화책 사파처럼 다채로운 색감을 보이죠. 이는 샤갈이 입체파와 야수파 기법의 영향을 받아 그린 작품입니다. 고향 비텝스크에 대한 아련함도 담겨 있습니다. 샤갈의 풍경에는 당시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다양한 화풍이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목할 만한 점은 작품에 러시아의 고향의 정서가 자리한다는 점입니다. 양이며 염소가 돌아다니고 낫을 든 농부나 바이올린 켜는 남자가 등장하는 풍경은 다른 화가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샤갈만의 포인트였습니다. 나와 마을에서는 초록색 얼굴이 샤갈 자신을 나타내고
염소와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입니다. 염소의 뺨에는 젖을 짜고 있는 소녀가 있는데 어렸을 때 그가 기억하는 고향의 풍경입니다. 샤갈의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보이고 손에는 작은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샤갈이 그 시대 독창적인 미술가로 인정받는 데는 프랑스에 정착한 유대인의 감정이 풍경 곳곳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샤갈은 1913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개인전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내 약혼녀에게, 골고다, 러시아, 암소 그리고 다른 것들에게를 전시하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샤갈의 기쁨이 커질수록 벨라에 대한 그리움도 짙어졌습니다. 또 향수병이 생겼는지 고향 비텝스크도 점점 더 눈에 밟혔습니다. 그리움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아침마다 가던 유대교 예배당, 냄새나는 생선 괴짝과 볼품없는 채소밭, 투박한 가족, 뒷동산을 제 집처럼 뛰어노는 동물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유학길에 오른 지 4년 만에 샤갈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915년 7월 25일 샤갈은 벨라와 결혼했습니다. 벨라의 집안은 부유했습니다. 벨라의 아버지는 보석상이었고 비텝스크 등에서 가게 3곳을 운영했습니다. 벨라는 공부도 잘했고 배우를 꿈꿀 만큼 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결혼을 허락받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벨라의 부모는 가난한 화가인 샤갈과의 결혼을 반대했지만 샤갈과 벨라의 불같은 사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샤갈의 생일이자 결혼이 2주 반 남짓 남은 그해 7월 7일 벨라는 꽃다발을 들고 이 남자의 품에 안겼습니다. 샤갈은 황홀했습니다. 얼마 후 샤갈은 이 순간을 곱씹으며 생일을 그립니다. 사랑에 취해 두둥실 뜬 남성이 바로 샤갈입니다. 꽃을 든 채 그와 입맞추는 여성은 벨라입니다. 검은 드레스의 흰색 옷깃은 순결을 상징합니다. 붉은 바닥, 장난감 같은 장식물은 둘의 들뜸을 포근하게 감싸는 듯합니다. 날아다니는 샤갈의 멋진 모습을 보고 벨라가 생일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샤갈의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샤갈의 와인잔을 든 이중 자화상은 30여 년간 자신의 곁에서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아내 벨라와의 결혼식을 기념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작품에는 벨라의 어깨 위에 걸터 앉아 있는 자신과 그 위에 천사가 보입니다. 여기서 자주색 천사는 그의 딸입니다. 벨라의 임신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둘이 사랑을 속삭이는 사이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러시아 국경도 봉쇄되었죠. 둘은 결혼 후 바로 프랑스로 떠나려 했지만 그대로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샤갈에겐 벨라만 있다면 어디든 천국이었습니다. 샤갈은 곧 그의 대표작인 산책, 도시 위에서 등을 작업했습니다. 산책에선 그저 같이 걷는 것만으로 공중에 뜨는 듯한 설렘을 느낀다고 표현했습니다. 도시 위에서는 서로 끌어안는 것만으로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맑은 초록색과 푸른색 옷이 회색 배경과 대조되어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밑에는 그의 고향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샤갈의 아내 벨라는 샤갈의 아내이자 뮤즈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붓을 든 샤갈 옆에서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고 보들레르의 시를 통해 영감을 안겨줬습니다. 마치 매니저처럼 샤갈의 작업과 전시도 관리했습니다. 파리에 두고 온 작품들을 걱정하고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샤갈을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19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수민족 차별 철폐를 내건 혁명이었기에 샤갈은 내심 환호했습니다. 샤갈은 비텝스크를 파리처럼 만들고 싶었습니다. 샤르 시대의 고루한 사실주의 화풍을 걷어차고 싶었습니다. 비텝스크에 새로 설립한 미술학교 교장을 맡았지만 이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망한 그는 1920년 모스크바로 떠나 무대 미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단막극들의 무대 장치와 의상을 구상하고 모스크바 국립유대극장의 벽화 장식을 의뢰받아 제작합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렸을 적 지붕 위에 올라가서 바이올린을 켜던 외할아버지와 삼촌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린 그림으로
샤갈에게 녹색은 기쁨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리얼리즘과의 마찰로 샤갈은 1922년 가족과 함께 러시아를 영원히 떠나 다시 파리로 오게 됩니다. 작품 서커스에 등장하는 발로 땅을 딛지 못하는 사람은 샤갈이 추억이 배어있는 고향을 다다를 수 없는 이상적 공간으로 추억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고향에서의 추억과 그리움을 담고 있습니다. 1937년 샤갈은 나치가 자신과 칸딘스키, 몬드리안 등 그림을 모아 미넨에서 퇴폐 미술전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나치가 독일에 남은 샤갈의 그림 중 찐그린 자화상을 걸곤 얼굴의 자조적 분위기가 유대인의 비뚤어진 정신을 표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유럽 전역을 돌던 샤갈은 1940년에 프랑스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프랑스 남부에 BC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나치 독일 협력 정부였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의 프랑스 시민권을 뺏는 조직을 꾸렸습니다. 유대인을 공직, 학계에서 내쫓는 반유대인법도 만들었습니다. 샤갈은 붙잡혔죠. 그러다 다시 풀려난 샤갈은 더 멀리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샤갈은 이 와중에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카소의 말대로 샤갈은 마티스의 색채를 자기 것으로 소화했습니다. 찬란한 빛깔의 캔버스에 벨라와 비텝스크를 꾸준히 담았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람, 동물, 자연을 표현했습니다. 유대교 특유의 신화적 세계를 구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얀 십자가상과 같이 성서와 학사를 접목한 비판적인 작품도 있습니다. 샤갈은 벨라가 좋다고 한 후에야 작품에 서명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샤갈을 제거 대상 화가로 콕 집었습니다. 1942년 5월 7일 샤갈의 가족은 미국 뉴욕으로 망명했습니다. 히틀러가 주시하는 이상 그에게 유럽 전역이 위험했습니다. 샤갈에게 뉴욕은 삶의 새 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곳도 제2의 파리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샤갈은 처음 파리에 갔을 때 그랬던 것처럼 뉴욕에서도 여러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이번에도 언어 장벽을 느꼈지만 그 인기와 유명세 그리고 특유의 유머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샤갈은 오페라 공연장 천장화와 무대 장식 등의 일을 맡았습니다. 그의 도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샤갈의 세상에서 가장 큰 축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벨라의 죽음이었죠. 샤갈은 절망에 빠졌고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피신해 있는 와중에도 놓지 않던 붓을 내려놨습니다. 평생토록 그녀는 내 그림이었다. 샤갈은 벨라의 무덤에 이러한 비문을 남기곤 슬픔에 빠졌습니다. 샤갈의 작품 그녀 주위에에서 벨라와의 만남부터 결혼까지 추억 가득한 고향 비텝스크를 들고 있는 그의 딸 이다와 그 아래 팔레트를 손에 든 채 고개를 거꾸로 향하고 있는 샤갈이 있고 오른쪽에는 젊은 벨라가 눈물을 닦고 있습니다. 머리 위에 있는 신부는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짙고 어두운 청색은 죽음에 의한 깊은 우울과 절망을, 새는 그녀를 구하지 못한 그의 자책, 촛불은 언젠가 다 타버릴 생명의 유한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왜 샤갈은 고개를 거꾸로 그렸을까요? 내면에 대한 응시라고 주로 풀이되지만 제가 보기엔 그녀를 떠나보낸 슬픔을 차마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작품을 지배하는 슬픔 속 남자의 눈빛은 공허하기 그지없습니다. 딸 이다의 소개로 버지니아 해거드라는 젊은 여인을 만나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그린 수탉은 샤갈이 자신의 고향에서 보았던 자연, 삶의 풍경을 주제로 표현했습니다. 수탉은 정욕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샤갈 본인 스스로를 상징합니다. 또한 고향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행사에 사용되어 죄를 사함받는 데 제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수탉의 울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달았던 성경의 내용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샤갈의 작품은 상상 속 세계에서 재현되는 상징물들의 집합과도 같습니다. 특히 닭을 비롯해 등장하는 동물들은 샤갈의 상상력을 명확히 보여주지요. 이 동물들은 그림 속에 나왔다가 이후 다른 작품에서 다른 상징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암소는 어머니, 연인 혹은 고국을 의미하게 되죠.
또한 샤갈은 이 동물들을 섞어 새로운 상징으로 표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그의 종교와도 결합합니다. 슬픔을 이겨내고 60대가 된 샤갈은 바바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그녀와 여행을 다니며 샤갈은 생기를 되찾습니다. 1948년에 프랑스로 돌아온 샤갈은 1953년에서 56년에 바바의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림 속 구부정한 자세로 팔레트를 든 화가는 과거의 샤갈입니다. 환한 빛을 받으며 걸어오는 듯한 해사한 여인은 현재와 미래의 바바입니다. 그 옆에는 생명력을 가득 품은 꽃이 보입니다. 검붉은 배경은 칠흑 같던 어둠 후에 찾아오는 아침 햇살과 비슷합니다. 샤갈이 1950년 남프랑스에 정착할 때쯤 그는 이미 20세기 미술의 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샤갈의 작품 세계는 그의 색채만큼이나 다채로웠습니다. 그즈음 샤갈은 벨라와 바바 등 사랑, 동물에 대한 애정, 고향 비텝스크의 향수와 함께 유대교를 주제로 한 그림을 자주 그렸습니다. 특히 1931년 예루살렘에서 통곡의 벽을 마주한 후로는 토라를 들고 있는 랍비, 순교자, 이러한 걸작들을 남겼습니다. 1951년 샤갈은 2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을 찾았고 샤갈은 끊임없이 유대인과 유대교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1962년 들어선 예루살렘 히브리 의과대학의 회당을 장식하는 12개 스타인드 글라스도 제작했습니다. 샤갈의 그림은 루브르 미술관에 전시됐습니다. 그는 루브르 박물관에서 생존화가로서는 최초로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샤갈의 마지막 작품은 1985년작인 또 다른 빛을 향하여입니다. 천사의 날개를 단 샤갈이 캔버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초연해 보이는데요. 캔버스 안에 있는 두 사람은 평화롭습니다. 여성으로 보이는 이가 샤갈에게 꽃다발을 건넵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어있던 꼬마 시절부터 여태 애썼다는 듯 또 다른 누군가는 두둥실 뜬 채 샤갈의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목숨을 건 피란 생활과 이별 등 굴곡진 운명에도 사랑과 예술혼을 간직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듯 신이시여, 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은 날이 밝기 전에 제 눈을 감게 할 것이고 그리고 저는 하늘과 땅 위에 당신을 위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릴 것입니다. 샤갈은 20여 년 전에 자신이 쓴 시를 이 그림에 붙였다고 합니다. 샤갈은 이 작품을 완성한 직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98세의 나이였습니다. 쉽지 않았던 운명에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대가로 성장한 것은 샤갈 스스로가 큰 사랑을 품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샤갈이 말년에 살았던 저택 응접실에는 에펠탑의 신랑 신부라는 작품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의 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린 작품으로 벨라가 그의 곁에 있던 때였죠. 누군가를 진정 사랑하고 추억할 줄 알았던 샤갈의 마음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남아 오늘날까지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